이 보통 집안이 아니라서 유학까지 간 건데 북에 들어가면 이제 막 고위직으로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왜 탈북을 했을까? 많은 질문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20대잖아, 20살. 그러니까 가장 피가 끓을 때인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탈북은 아니고 동독이 워낙 잘 사니까 동독에서도 워낙 잘 살고. 근데 그때 뭐냐 88년도에 그때 서울올림픽을 봤는데 우리 소독 TV를 보니까 소독 TV에서 계속 생중계해 주잖아요. 너무 우리가 보던 거하고 북한에서 보던 거가 다르고 북한에서 보면 남조선 얘기하면 데모 막 하얀 뻥 떠지고 장면만 딱 찍어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소문 찍거든. 근데 그렇죠. 여기는 그대로 보여주는데 보니까 이렇게 경찰들이 오토바이 타고 탁 하이바 쓰고 다잖아. 오토바이도 너무 멋있고 하이바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자들도 이렇게 그때 한복 입고 막 그 자원복 있었는데 한복도 너무 예뻤어. 때깔들이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피부들이 너무 좋지. 야, 이거 우리가 보던 거하고 너무 다르다. 이게 우리가 동독에서도 동독이 훨씬 북한보다 잘 사는데 거기서 또 소독에서 또 한국의 발전상을 계속 하니까 저 동독보다 더 잘 산다면 얼마나 잘 살까 하는 생각. 그래서 모든 게 다 깨진 거죠. 그 전에서 딱 흔들렸는데. 예. 근데 그 다음에 아마 동국권이 막 무너지니까 아, 우리가 빨리 가서 통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저 선진 자본주의를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근데 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북한 사람들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 네. 아, 그러면은 막 김일성, 김정일이 싫어서 북한 체제가 못 견디겠어서 도망치려고 나온 건 아니네요. 아, 싫긴 싫었어, 그 사람들. 약간 말이 좀 아들내미한테 막 주잖아요, 봉건세서. 네, 그런 것도 다 싫고 그랬는데 조금 싫었구나. 많이 싫었어요. 많이 싫었구나. 나중에는 내가 그래도 북한에 가서 뭔가 이바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탈북을 아, 하신 유학생들 그게 뭐여서 우리가 북한에 가서 할 거 없다. 우리가 잘못하면 바이러 계란 까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 온 집안이 망하지 않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근데 그때 어느 내에 북한 가볼 줄 알았어요. 그때 러시아, 중국도 다 경제 개발하고 그때 남았던 쿠바하고 베트남만 남았어요. 그래서 북한도 사회주의 나라끼리 다 연합해서 했는데 북한도 못 견딘다. 어느 내 무조건 무너진다. 우리가 빨리 가서 자본주의를 배워가지고 북한 사람들한테 잘 사는 자본주의를 가르쳐주자. 유학생들은 다 애국자라는 북한 사람들이 없는 외화벌이 가지고 우리 생활비도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북조선 인민도 잘 살게 해야 돼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고 가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많은 아마 유학생들이 이 전철호 씨와 같은 심경의 변화의 그 과정을 밟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건너뛴 금혁 씨도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었죠. 처음에는 북한에 대한 어떤 배신감, 그러면서 이 체제를 이탈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 탈북을 결심하면서도 가슴 한켠에는 이게 맞는 건가에 대한 어떤 후회, 두려움. 전철호 씨 마음속에 이 탈북의 불씨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88 서울 올림픽도 받겠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빵! 터집니다. 그게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이건. 난리였지 난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자동차로 불과 4시간이면 올 거리를 저는 24시간을 비행하면서 그리고 열흘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평범한 대학생이다. 아, 진짜. 오, 저런 행동도 했구나. 평양 특전장에 달려온 서울의 애국어대학교 임수경 학생 장하다 백만학도의 자랑스러운 대표요. 아, 많이 했죠, 저거. 야, 진짜. 허리 잘려 고통받는 반도의 하나됨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쳐 싸워나갈 것을 역사와 민족의 재단 앞에 굳게 맹세합니다. 야. 이 임수경 방북 사건은요 정말 엄청난 센세이션한 그럼.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이 양쪽 체제에서도 다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일대 사건이었는데 저때 이제 저희들도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된 게 김일성과 포옹하는 장면이라든지 한국 대학생이 막 북한에 가서 그 마이크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 같은 것들이 대학가에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어떤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또 충격을 줬었는데 정말 북한 젊은 층에게는 저 당시에 임수경 씨가 굉장히 신드롬 같은 어떤 인기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듣기도 했었거든요. 좀
근데 어떻게 임수경 씨가 전철호 씨가 탈북을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설마 뭐 임수경 씨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반한 것도 있어요. 네. 제가 여기 와서 오. 사랑에 빠져서 네, 다 빠져. 저뿐만 유학생들이 와서 다 빠져. 임수경 만나보고 싶다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 어떤 모습에 그렇게 빠진 거예요? 이거 버스 타고 쭉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다 깃대 들고 막 줄 서서 가. 그래서 저 뭐냐? 그러니까 임수경이 한영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근데 그 다음날부터 TV가 뭐고 맨 임수경이 얘기야. 뭐 가자마자 친구들 만나죠. 김책공 대생들. 그러니까 소리야. 와, 남조선 학생들이 우리 생각하고 달라. 그래서 뭐, 그러니까 김책공대 왔는데 여기에 있는 남자들 중에서 나하고 그러니까 연애할 사람, 그러니까 데이트할 사람 손들어봐 그랬대. 나랑 사귈 사람. 사귈 사람 손들어봐 뭐야. 그랬대. 그러니까 뻥 쪼가지고 누구도 손 못 뜨는 거야. 도발적이었구나. 응. 그래서 그걸 끝난 다음에 막, 야,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 먼저 얘기할 수 있냐. 너무 멋있다. 막 너무 멋있다. 그때는 좀 그래서 센세이션이다. 너무 멋있다. 그래서 야, 남조선에 여자가 저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막 그러고 그다음에 저녁에 되면 매 새로운 소식. 뭐 어제 행사했는데 저녁에 파티에서 막 술을 먹는데 문하고 10시 좀 지나서 이제 헤어집시다 하니까 임수경이가 더 먹자고. 임수경이가 대장이거든요. 더 먹자면 누구도 못 가는 거야. 한두 시까지 또 먹었는데 대단하다. 거기다 대고 그 바지랑 뭐 이런 거 다 유행했어. 청바지도 머리 먹고. 모양이랑 다. 그 단발머리에다 이거 항상 그 막 이렇게 얘기 운동 제스처. 어쩌다우. 저희도 그때 이게 유행이 됐습니다. 진짜 멋있잖아요. 멋있고 그다음에 너무 예쁘잖아요. 지금 그때가 더 예뻤던 것 같아. 지금 사진 화면 보는 거다. 그때는 다 반했어. 진짜 좋아했구나. 그래서 아이돌이 아이돌. 거네, 연예인. 다 정도가 김일성보다 더 좋았어. 지금의 아이돌. 일성보다. 그래서 갔는데 한 달쯤 있다 임수경가 구속됐다. 깜빡이 떴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죽여버려야 되는데 왜 또 구속이야? 죽여버려야 되는데 왜 또 구속이야? 북한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북한이면 죽였지. 어떤 소문이 돌았다면 소문이 다 그랬어. 임수경의 아버지가 남서 지하철을 다 가지고 있대. 그래서 우리 임수경이 죽여버리면 다 지하철 폭파시켰다 그래서 무서워서 뭐 어쩌겠다. 납득이 안 되니까. 더 이상 말도 안 되냐 계속 얘기가 야, 이게 저도 그때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때 완전히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임수경이 이제 그 소식이 매일 뉴스 앞머리에 뭐 오늘은 뭐 백두산에 올랐다, 뭐 내일은 무슨 망동대 고향집에 갔다 이런 뉴스로 완전 도배를 했었습니다. 맞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제일 그 쇼크로 다가왔던 게 뭐냐면 이제 뭐 삼국을 통해서 평양에 왔다니까 뭐 우리는 진짜 여행의 자유가 없으니까 아무데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에 나갈 수 있으면 나가네. 이런 게 아주 그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거든요. 동경하는 그 어떤 임수경 학생의 막 모습도 봤고 88 올림픽 성공도 봤고 이거 지금 전철우라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막 그 충격적인 일들이 막 겹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탈북하려고 은밀한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친구와 같이 우리가 탈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동북권은 자기들끼리 여권 있으면 다닐 수가 있는데 우린 여권 다 회수당했지. 그래서 유학생들이 한번 폴란드 가려고 열차 타고 가다가 검을하면 외국인 학생 중에서 안 보내준 거예요. 그 한두 번 들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체코라도 가서 도망가면 되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전혀 안 보여. 뭐 동서배는 다 장벽 있지. 그래서 그렇죠. 어떡할까 하다 남조선 그 대사관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그다음에 남조선 대사관에 편지를 쫙 썼어요. 아, 그러니까 편지는 주고받을 수 있어요. 분단 국가인데도 편지는 편지는 보낼 다 수 가요. 있으니까. Good afternoon. We have a late and really truly a sensational report coming in from East Germany. In a news conference which ended just a few minutes ago in East Berlin, government officials announced that communist East Germany has now declared their border open with West Germany. 이게 속보로 나왔어요. 이게 속보로. 소득 TV에. 자, 이걸 이제 전철우 씨가 보는 거예요. 우연과 실수와 오보가 It's incredible for me. It's I can't describe really my feelings. It's something unreal for me.
그 친구하고 맥주 마시다가 속보, 소득 TV인데 갑자기 속보가 하면서 그렇죠. 하면 차가 지나가는 거 믿어지지 않았어. 눈을 의심하시네. 그 전날까지는 막 총으로 쏴 죽였거든요. 뭐야? 근데 속보에서. 근데 좀 있었더니 기숙사 관리인이 올라와서 전화 왔어. 내 친구한테 그래요. 전화 통화하거든. 초려. 큰일 났어. 그래서 왜? 그러니까 지금 동서 베를린이 열려가지고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사관 사람들이 전부 내려가가지고 베를린에 있는 유학생들은 대사관에다 모아놓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유학생 몇 명인데 다 직원들 나가시고 강당에다 붙여놓고 못 나가게 하는데 또 갈까봐. 갈까봐 저 다 비상사태에서 다 대사관에 쫙 달아겠는데 얘 안 된 얘가 혼자 있었어요. 딴 데 있다가 파견돼서 이상한 대학에 가서 파견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원이 없어가지고 못 가니까 너 움직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인원 모자린 거야. 거기까지 못 온 거야. 우리 두레지대는 공대가 크니까 유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 우리 주제는 와서 강당에다 잡아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 하면 그러니까. 내가 보고도 안 하고 왔잖아. 큰일 난 거야. 운명이다. 큰일 나서 야, 그거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빨리 막 갔어요. 가고 내 친구는 바레줄로 나왔고 그래서 티켓 해가지고 딱 타고 영철아 베를린 문을 줬다니까 어차피 내려가면서 베를린이 있으니까 내가 베를린 가서 보고 우리 숙소 가서 드레즈덴 가서 너한테 전화해 줄게 상황을. 그러니까 아 그래. 근데 거기는 열차가 많이 안 다니까 5분 이상 서 있어요. 그러니까 서 있는데 얘가 딱 주더니 철이야 나도 갈래. 이러더니 어머. 뺏어가지고 얼굴 가서 뭐야. 깜짝 놀랐어. 얘가 뭔가 불안했던 것 같아. 같이 가게 돼서는데 이러면 혼자 가면 안 돼. 그러니까 하여튼 불안한 거야. 뛰어가서 어린이. 혼자 있어. 타왔어. 운명이다. 그래서 둘이 탔어. 베를린 쪽으로 가기 시작했어. 네. 자, 이제 전철호 형님과 이제 장영철 형님이 이제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베를린 역에 진을 치고 있다라는 걸 감을 잡으셨겠죠. 그래서 영철아, 우리 베를린 역 말고 지나쳐가지고 다른 역에 가자라고 해가지고 일단 가기 위해서 이제 전철을 탔어요. 전철을 타서 가고 있는데 전철 안에 있는 한 독일 청년이 손에 뭔가 들고 있는 걸 봤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들고 있지?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정답은 바로 놀랍게도 짜잔 캔맥주였어요. 캔맥주요. 맛있겠다. 놀랍게도 캔맥주는 자본주의의 상징이에요. 맥주라고 하면 고향이 이제 독일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다 맥주는 병맥주 마셨거든요. 근데 미국의 상징이 그 당시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청바지를 입고 한 손에 햄버거 한쪽에게는 캔맥주였어요. 우와. 이 캔맥주를 저 동독 청년이 들고 있다는 것은 저 동독 청년이 분명히 서독을 갔다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러 다가간 것이 맞죠? 맞아요. 그때 우리가 서독 TV를 보면 서독 사람들은 캐논을 못 먹어. 동독 사람들은 캐논 없고 다 병이거든요. 영철하고 전철 타고 가는데 앞에 캔맥 줘서 저는 분명 서울을 갔다 왔다.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 야, 너 서울 베를린 갔다 왔냐? 그러니까 갔다 언제 왔냐? 그러니까 지금 오고 있대. 어머. 거기 샀냐? 그러니까 거기서 샀대. 야, 그러면 우리도 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동독돈 주면서 야, 이거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데려다 줄래 우리? 그러니까 쉴 때 피곤해서 안 되는데. 그래서 X가 작았어. 야, 그러면 어떡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 가서 어디서 내리래. 내리면 사람들 가면 따라가래. 내리면서 굉장히 두근두근하게 분명 대사관에서 와서 기다리거든요. 근데 거기는 우리가 완전 매각에서 내렸으니까 기다리지 않는데 전철역을 나가니까 저 사람들이 줄줄줄줄 가는 거예요. 와. 따라가는데 막 엄청 긴장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지금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고 도착했을 그럼. 때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네. 무섭죠. 지금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너무 긴장되는 상황인데 그 위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신체적인 어떤 무기가 있었다고요? 전철우의 작은 키. 작은 키? 작은 키? 그게 왜 무기예요? 당시 이제 베를린 장벽을 향하는 다리와 가까워질수록 사실은 굉장히 긴장된 상황. 그럼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수많은 이 동독 인파들 사이에서 눈에 탁 튀는 동양인 2명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니 북한 대사관에서 완전 다르죠. 전철역을 지키고 있지 않고 서독으로 향하는 그 다리를 지키고 있다 생각해요. 맞아요. 동무 나오라고. 어디 가는 거야? 끝이에요. 끝이지. 그런데 키가 큰 이 동독 사람들 사이에 낀 키가 작은 북한 사람들 2명이 가려지는 거죠. 안 보이는구나. 독일 사람들 사이에서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야 정신을 차리고 여기가 어디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예. 그랬더니 웨스턴 독일. 서독당에 꿈에 그리던 서독당에 이렇게 안전하게 붙을 수 있었던 거죠. 야. 얼떨결에 묻혀서 강화 사이에 미꾸라지처럼 그냥 쑥 들어간 거예요. 와, 이거는 아니 근데 여권 검사 없냐고요? 여권 검사. 자, 실제로
북한 대사관에서 와서 지켰을 거예요 분명. 다리 두 개니까. 그럼. 그래서 무조건 지킨다. 우리가 가서 거의 다가가서는 밖에서 숨어보다 방법을 찾자.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통해서 모이는데 독일 애들 거의 다 2m, 뭐 1m 90대 이 사람 얼마나 커 독일 사람. 수없이 있으니까 우리가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 어디 지키나 벌레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그쪽도 못 본다는 거잖아요. 서로가 이제 서로 못 보는구나. 서로 못 봐. 이렇게 다가 우리 거의 둘이가 있으니까 전혀 사람들이 안 보여. 베를린 장벽이에요. 그래서 다리로 막 가는데 다리가 다가온 것 같아. 근데 그 전날에는 아우스바이스니까 주민등록 검사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검사하면 어떡하지? 여권 검사 어떡하지? 어떻게? 근데 떠밀려서 가다 보니까 안 검사 안 해. 너무 사람이 많아.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낑겨서 그냥 들어갔어요. 와. 막 들어가다가 보니까 다리를 다 지난 것 같아요. 형 다리 지난 것도 안 보일 정도였어. 한 밀리니까 이제 다리 떠 있어요. 다리 떴어. 거의 다리 끝인 것 같아서 영철아. 그러니까. 영철아가 다리 끝 같은데 여기가 사회주의일까 자본주의일까? 믿기지가 않아요. 떨리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앞에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있어.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웨스트 베를린 맞냐? 그러니까 웨스트 베를린에서 왔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막 와서 막 알아주들 빵 주는 거야. 그래서 막 맞대. 맞아요. 맞대. 야 맞대. 그때 야 심장이 터지겠다. 터지게 그러니까 그 순간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야 어떻게 이런 게 일어나냐? 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한국행을 꿈꾸다가 이제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행을 결심하고 결국은 가장 먼저 향한 곳이 바로 베를린의 영사관인데 영사관에 딱 가보니까 문이 딱 닫혀 있었던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두 학생은 무작정 베를린에 살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찾는가? 전화번호부를 딱 보면은 거기 이제 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김 씨나 박 씨나 리 씨가 한국성을 찾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무작정 이제 한번 전화를 걸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20살, 23살 돼가지고 머리가 되게 빨란 것 같아.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데 진짜 머리가 팍팍팍 돌았어요. 그때 겁도 안 나고. 근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전화번호 책이 이렇게 둔 거예요. 저게 김씨, 박씨 뭐가 있을 거다. 전화하자. 전화번호 엄청 김 하면 딱 전화해. 안 받아. 팍 전화해. 안 받아. 계속 이게 그날 동서벨루장 무너지니까 교민들 다 나와버린 거야. 집에 안 받아. 축제니까 2002년도 한 15분 이상 막 하다가 뭐가 이상해서 뒤에 딱 보니까 뒤에 줄 쫙 써 있어. 전화해. 아유 어떡해. 서로 전화할 사람들이 많아. 나가지고 그다음에 외국인들 만나가지고 혹시 아시아 사람들, 코리아 사람, 아시아 사람들 못 봤냐? 코리아 사람들 같은 건데, 저게 성당 앞에 보면 코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 뭐 서명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성당 앞에서 코리아 이즈 원 헌수방 하나 걸어놓고 서명운동을 하는 거야. 우리도 하자. 우리도 통일하자. 통일을 해야 돼. 성당 앞에서 막 멀리서 딱 보니까 한국 사람 맞아. 근데 우리는 항상 남조선 교민들은 다 북한 편이다고 이렇게 북한에서 얘기했거든요. 저 사람들도 분명 북한 편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넘어왔으면 저 사람들이 연락 많은 건 북한 대에서 금방 넘어서 우리 잡아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가서 용철이 보고 야 용철아 절대 한국말 하지 마. 독일어로 얘기해라. 물어봐라. 독일어 몇 마디 하는데 갑자기 북한 학생입니까? 내가 북한 학생입니까? 영철이가 근데 좀 착해요. 얘가 그러면 모른 척 하는데 네 그럴 거야. 어떡해. 거기서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햄버거도 사주고. 그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작전을 싼 게 넘어간다 그러면 대사관에다 또 할까봐. 그래서 우리는 북한 대표 유학생 대표로 왔다. 남조선에서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정보를 받아가야 된다. 근데 용사가니까 가니까 문이 걸려 있더라. 나도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자료 받아야 된다니까 이 사람들이 용사관이 아니라 용사 공간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용사가 사는 집. 그렇지. 공관 전화번호까지 손에 넣었으니까 전화 걸고 남조선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전화 걸 때 또 공간에 또 간첩들 있잖아요. 야! 그 전제를 다 간첩이야. 모든 상황을 세대가 다 확실하게 된 그냥 세대야. 세대가 확실하게 된 세대. 와!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공중전화해서 전화할 때 그때 제가 전화했어 독일어로. 주드 코리아니스에 버투사프스 맞냐? 그러니까 맞대. 그래서 몇 마디 막 하는데 갑자기 혹시 북한 사람들 아닙니까? 형 독일어가 우직했겠어. 독일에 북한 사투리 억양이 섞여 있는 거야. 아니 독일 사람만큼 못하죠. 그래도 잘했어. 사는 데일 때 되게 잘했어. 근데 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대답할까 말까 하다가 맞습니다. 너무 솔직해 계속. 거기서 뭐 해봤자 또 뻘어날 것 같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환영합니다.
남조선은 너무 올라옵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영함도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 광장 플라츠 달거든요. 네, 플라츠 옆에 하나 부서에 있다. 그러니까 그래요. 기다리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영철하고 작전을 짠 거예요. 이것도 간초면 분명 북한에서 가겠다. 전화했을 것이다. 그러면 북한에서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영철아 미안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다 했으니까. 야, 가장 위험할 때. 가장 위험할 때 영철이 그것까지 내가 보냈어. 작전을 짜 세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대단한 우정이다. 저 같이 살던 독일애가 매일 운동해서 따라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근육이 막 이랬어요, 진짜로. 아까 기자관한테 와도 근육이 이랬지. 그리고 근육이 어디 계셨지? 나는 힘이 세니까 운동만 해서 영철아. 그러면 네가 여기 있다가 그 사람들 오면 나한테 무조건 여권을 보자 그러라. 왜냐면 북한 대사관 사람들은 한국 여권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나도 무조건 여권 보자 그러라. 여권이 맞으면 어른 머리를 쏟아붓고 틀리면 왼머리를 쏟아붓고 그러면 내가 저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만약에 네가 왼편으로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가서 너를 낚아채가지고 군주 속으로 뛰어가자. 그렇게 다 해놨어요. 네. 그러면 칼도 딱 준비해가지고 잘못하면 이거 막 휘둘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럼 하지. 목소리를 살아야 되니까. 지금에서야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럼. 지키고 있는데 좀 있더니 차가 두 대가 쫙 와요. 쫙 내린다. 7, 8명이 딱 내리더라고. 많이 왔다. 양옆으로 호위에서 들어오지. 그래서 딱 와서 용철이를 만나.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얘기하더니 얘가 무슨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신호를 안 보내고 나 쪽으로 막 걸어가. 철이야 그래. 아씨 대답도 못하겠고. 방법이 없어. 그거 얼지 그냥. 뭐 어디서 나가야 되는데 막 내 앞으로 철이야 하면서 막 해서 이게 내가 잘못 봤는데 오른쪽도 아니고 안쪽도 막 와서 처음에는 이놈이 지금 나까지 끌고 혼자 잡혀가지고 나까지 끌고 가려는 생각인데 그래도 내가 양심 있어 힘을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칼 딱 펴서 준비하고 나갔어. 거기다 이제 영철아 여권 맞냐? 봤어 남조선 거야 그래. 그래서 갔어요. 맞습니다. 거기서 내가 여권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타고 그다음에 하고 용사 공간에 딱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긴장이 확 풀리더라고요. 남도보다 편하게 갔다는데 마음속은 엄청 목숨 걸고 갔거든요. 근데 소보벨론 공항에서 소도로 가야 되죠. 그다음에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막 그 암살하고 막 북한에서 호텔에서도 막 뭐 커튼 좀 멋지게 하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소보벨론에 있는 공항에 가서 여권 가지고 나가는데 못 가게 딱 잡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 군인도 경찰도 와서 우리 잡아가는 거야. 어머. 그러니까 참사가 나갔다 다시 돌아와서 막 항해를 가. 그래서 여권이 조사실 끌려갔어요. 여권은 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북한 대사관에서 연락을 했대. 북한 유학생 2명이 가짜 여권 가지고 갈 거다. 근데 잡혀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었어요. 북한 대사관에서. 근데 그때 뭐가 기냐면 이 참사가 안기부 직원이 걱정하지 마. 너희들 못 가면 우리 영사관에서 살자. 영사관에 못 돌아. 너희들 버리지 않을 거야. 못 가면 나도 너하고 평생 같이 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감동이다. 그런 얘기가 마음이 놓이긴 하지만 남조선 사람 100% 믿을 수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럼 마음은 좀 놓이는데 진짜 그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나중에 보내줘.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북한 사람이 옆에 옆방에 있는 줄 알았어요.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한국 영사관 사람들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우리의 전철우 씨. 자, 우리 안기부 관계자들의 보호 아래 이제 안전하게 한국 땅을 밟게 되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 이제 기자회견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독에 유학하다가 지난달 우리나라에 망명한 북한 대학생 2명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망명 동기와 경위 그리고 최근의 북한의 실정 등을 밝혔습니다. 어머나. 애기들이다. 애띠다 애띠야. 동독과 서독 간에 장벽이 허물어지니까 조선 대사관에서 모든 성원들이 이거 각 지방으로 나가서 유학생들을 모두 모아놓고 어디 가지 못하게 잡아놓겠다는 거. 이기 때문에 나보고도 빨리 집에 가라고. 먼저 온 체코 유학생들, 폴란드 유학생들, 이랬구나. 기자회견에 다 만난 이건 거예요. 기억이 없어요. 사실 그게 걸렸어요. 어머, 어떡해. 걸렸다고? 저희도 어떻게 걸리는지는 몰라요. 와. 근데 북경에서 유학을 하다가 한국으로 온 후배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독서회 활동을 한 1년 정도 가까이 했잖아요.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언론에 이제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또 뭐 여기저기 투소를 보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꼬리가 밟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위부에서도 이거 주시하고 있었고 뭔가 움직임이 수상한데 이제 그 김정일이 죽었는데 갑자기 유학생들 몇 명이 파티를 했다더라라는 정보가 들어가니까 아이고. 엄청 그때부터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러면 준혁 씨가 그 당시에 비밀 독서의 주동자였는데 네. 더 위험했겠네요? 일단은 1월 말쯤에 북경 바로 옆에 있는 티엔진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친구가 먼저 불려 들어갔어요. 네, 그 친구는 이제 보위부가 갑작스럽게 기숙사를 들어와서 우리 뭐 가방 검열이라고 하거든요. 가방 검열을 했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우리가 읽던 국가론이 그 책이 걸리는 바람에 이제 그 친구는 소환됐고 우리 모두 그 다음부터는 엄청 긴장을 했죠. 이거 소환되는 이유를 얘기 안 해주고 들어갔거든요. 그냥 갑작스럽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지 뭐 이러면서 정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비자 연장 관련해서 너한테 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으니까 들어오래요. 심심하다.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기숙사를 옮겼거든요, 몰래. 그러니까 원래 살던 기숙사는 대사관에 보고를 했었어요. 어디 몇 동 몇 호라고. 근데 뭔가 좀 느낌이 좀 이상해서 혼자서 몰래 옮기고 그걸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대사관에서 제 기숙사를 들어갔겠죠. 근데 없으니까 전화해가지고 어디냐라고 해서 기숙사인데요. 그러니까 아 그래? 이러더니 그 비자 문제 있으니까 좀 들어와 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2주 전에 비자를 갱신을 했거든요. 아 지금 잡아가겠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리고 대사관이 비자에 관여를 못하고 대학 당국이랑 같이 비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 이거 이제 내 차례인가 보다. 알았다고 들어가겠다고 해서 5시까지 들어가겠다고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부셨죠. 잘했다. 사진을 어떻게 챙길 상황도 없었고 그냥 옷 몇 개, 겨울이니까 패딩 몇 개, 그리고 그 뭐 읽던 책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왔죠. 정신이 없을 것 같아. 네. 아무래도 와락와락거릴 것 같아. 네. 그때 당시 들었던 느낌은 당시 그 북경대 기숙사 근처에 다 보위부가 깔려 있는 것처럼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커튼 이렇게 보고 있는지 없는지 다 보고 그래, 막 실례. 바로 이제 정문에서 택시를 타가지고 한인촌까지 쭉 바로 왔어요. 그냥 거기서 이제 제가 저 혼자 가던 그 투소 보낼 때 쓰던 PC방을 갔죠. 근데 저랑 엄청 친했거든요.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북한 있는 거 알지 않느냐. 나 한국 가고 싶은데 묵을 곳이 없으니까 여기 좀 있으면 안 되겠냐라고 하니까 그 알바생들이 묵는 공간이 있는데 알바들 다 내보내고 너 여기서 그냥 있어라 있을 만큼 감사하다. 라고 해서 거기서 그때부터 한 20일? 한 3주 가까이 거기서 이 아저씨가 신고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또? 좀 믿을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3주면 진짜 막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네. 라면 계속 먹고 샤워는 그 화장실에서 샤워보다가 머리만 감고 막 이러면서 했던 일이 있어요, 사실은. 뭐예요? 한인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의식 속에 교회는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요일마다 교회가 열리니까 그 3주 동안 일요일만 되면은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가서 어떻게든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다 거절하시죠. 저 9번 거절당했어요. 근데도 무섭지 않고 그냥 계속 했어요, 그냥? 전 남은 길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누가 이기나 보자라는 식이었어요, 그냥. 간절했구나, 그만 절실했네. 보이는 게 없지 뭐. 한 40위안밖에 없었거든요, 남은 돈이. 어떡해. 네,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인데 배는 고픈 거예요, 이제. 정말 자포자기했어요. 그래, 이대로 죽으면 죽는가 보다. 그래도 난 절대로 북한은 안 돌아갈 거다라는 그렇지, 생각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그 피자 가게를 들어갔어요. 그 한 두세 테이블 앞에 한국인처럼 보이는 사람 2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한국인은 한국인스럽잖아요. 가서 북한에서 온 유학생인데 한국으로 가고 싶다. 근데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 솔직히 인재상종으로 좀 도와줄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막 생각나는 말을 다 뱉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두 분, 한 명은 되게 웃으시고 한 명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북한 유학생이냐라고 해서 난 북한 유학생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좀 있어봐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디 갔다 오시더니 저를 이제 도와주셨죠.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안전한 길을 그분이 그때부터 쭉 마련을 해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몇 년 전에 동북 삼성 일대에서 탈북민들을 도와주시던 그 한국인 목사님이신 거예요. 소름 돋았어 지금. 심장 떨려 죽겠네. 제가 그때 돈 보여드렸었죠. 얼마 안 남았던 중국 돈.
혹시 그 안주머니 보실래요? 네. 아직도? 준혁군의 옷에 열어봤나 보다. 어머. 저게 엄청 이제 제가 오래됐네요. 제 손에 현금이 정말 얼마 없었어요. 신용카드가 막혔으니까 저거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버티면서 막 라면 사 먹고 막 그거였어요. 마지막 남은 돈이. 계산 안 했구나. 계산은 그분이 해주셨죠. 계산은 그분이 해주셨죠. 잘 만났네. 잘 만났어. 네, 피자도 먹었고. 먹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자라고 해서 안전한 곳 데려다 주시고. 근데 이건 준혁군의 용기가 살린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살린 거기도 하지만 그래 용기를 왜 냈잖아. 하필이면 그때 갑자기 난데없이 피자집에 갔고 그러게. 그분을 만나고 거기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이 탈북 과정의 루트를 혹시 알려줄 수 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정보 기관들이랑 연결을 시켜줬어요, 저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데리러 왔죠, 저를 직접. 근데 공항까지만 가고 여기서부터는 너 혼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신분 노출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공항에 유학생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한참 이제 구성하니까. 네, 유학생들 그리고 누가 봐도 북한 보위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다 이거 소장일장 안 달고 있어요, 다. 근데 저는 대사관에서 맨날 봤으니까 누군지 알잖아요, 대충. 와 이거 어떡하냐. 나중에 그 후배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사라진 다음에 모든 유학생들을 다 그 심지어 천진했던 유학생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뭐 3명, 4명 조를 모아서 버스터미널, 공항, 한국 대사관 다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준혁 씨 잡으려고? 네. 너무 오싹고. 그래서 그런 사태에 대비를 해서 염색을 했고 옷도 다 새로운 옷으로 입었고 안경도 쓰고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한 이 정도 거리에서 스쳤어요, 그냥 이렇게. 어머머머. 한 이 정도 거리에서 스쳤어요, 그냥 이렇게. 어머머머. 네, 최대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걸었고. 진짜 멘탈이 강해. 근데 그 혼자 하니까 체크인하고 뭐 티켓은 다 예약되어 있지만 체크인하는 과정이 너무 떨어가지고 손을 막 이렇게 떨면서 안 돼. 어디 가시냐라고 해서 떨려. 저 서울 간다. 최대한 그 안 되는 사투리로 얘기를 하고 그 출국장으로 가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그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이렇게 쓱 들어오는 거예요, 제 옆으로.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어머.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어머. 뭐야? 누구세요? 이러니까 김윤옥 씨 도와주러 왔습니다. 이러고. 진짜로? 김윤옥 씨 도와주러 왔습니다. 이러고. 이야. 007 작전이네 완전. 이미 다 루트가 짜여져 있는 거예요. 와. 그분도 단체 관광객 한 명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순간 손 잡았을 때 보이부한테 잡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겠네요. 진짜 그 오금이 저린다라는 표현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름도 알고 있으니까 그분이. 김준혁 씨 도와주러 온 사람이다. 그냥 여기 대열에 끼세요라고 해서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근데 크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끼워가지고 출국장 들어갈 때 이제 그 사람들 뒤에 이렇게 해서 짐 올려놓고 이런 과정도 다 도와주시고 해서. 그 여권은 가짜일 거 아니에요? 네, 가짜죠. 저 그리고 스토리가 다 있었어요. 저는 유학하러 나온 뭐 동국대 학생으로 경희대였나? 경희대였을 거예요. 경희대 학생으로 경희대라는 이름은 처음 들었어요. 경희대 학생이고 막 유학하다가 이제 잠시 들어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짜라는 건 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할지 안 통할지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막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덜덜덜 떨면서 그 입국 게이트까지 가서 이제 비행기 타서야 이제 온몸에 땀이 나면서 눈물이 그냥. 우리나라 국적기. 네, 비행기? 우리나라 국적. 네. 기분이 어때 그때 비행기? 아이고. 그 들어가면은 이제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얼굴 보는데 그냥 울음이 터졌어요. 그냥 엉엉 울면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좌석에 앉아서도 그냥 계속 울었고요. 옆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죠, 옆 사람은. 두드려준 왜 우냐라고 해서 너무 서럽게 우는데 공항을 뜨잖아요, 이렇게. 뭔가 내가 이제 여기를 뜨는구나. 내가 정말 이제 내 조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심정은 정말 21살의 어린 사람이 감당하기 너무 큰 거였어요, 사실은. 2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2시간 내내 울었고 기내식 다 못 먹었고
그러고 이제 사람들 다 내릴 때 저도 내리는가 보다 해가지고 같이 내려서 걸어가는데 인천공항이 너무 크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잘 이렇게 살지 잘 않느냐. 사는데. 맞아, 이 나도 똑같은 시각에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그 울분이 너무 분한 거예요. 그게 왜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 내리면서 저는 제 꿈을 세웠어요. 내가 반드시 여기서 내가 이랬던 것들을 해낼 거다.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세운 뜻은 내가 반드시 다 하고 죽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울면서 캐리어 끌고 갔던 것 같아요. 준혁 씨가 처음 공개하는 반란을 모의한 북한 엘리트들 잘 들었는데 네. 준혁 씨가 여기서 또 하나 최초로 공개해 주실 게 있다고. 뭐가 또 있지? 준혁 씨가 여기서 또 하나 최초로 공개해 주실 게 있다고. 뭐가 또 있지? 방송을 출연하면서 사실은 가명을 썼었어요. 아, 그래요? 오늘 스스로 그 제 본명을 한번 공개할까 합니다. 우리 공개해요. 제 본명은 금혁입니다. 김금영. 불편함이 몇 가지가 좀 예상이 되거든요. 네. 왜 공개하셨어요? 저는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 이름이 가짜일 때 과연 얼마나 그 신빙성이 있을까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정당당해지고 싶었어요. 내가 왜 숨어야 되느냐. 나를 위협하고 싶으면 위협을 해라. 하지만 나는 숨지 않을 거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우, 대단하네. 장성택이가 기획을 하고 추진하던 모든 사업은 검토 대상이고 만약에 그 과정에 사소한 이상한 것도 발견이 되면은 전부 책임을 따지거나 또 그 사업을 폐기시킨다거나 장성택이로부터 임무를 받고 주요 활동을 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제거 대상이니까 수용소로 가든가 심각하면 처형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 이제 조성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 친구들이 그걸 아는 사람들이니까 상당히 공포에 이제 질려 있었던 거지. 그걸 행동으로 옮긴 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수업이 없었어요. 그 같이 사는 룸메는 학교가 달랐어요. 학교가 달라서 그 친구는 이제 학교를 가고 저는 이제 기숙사에 있었는데 제 생일이니까 친구가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너 생일인데 뭐 밖에서 밥을 먹자. 돌아갈 때쯤에 시간 맞춰서 만나자라고 했어요. 네네.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갑자기 제가 이때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옷까지 몇 개 챙겨가지고 약속 장소가 아니고 한국 대사관으로 갔어요. 여권도 챙겨서. 네, 핸드폰은 분리해서 강에다 버렸고요. 지하철을 타고 그렇게 한국 대사관 앞에까지 갔어요. 나름 계획이 좀 서더라고요. 그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친구는 당연히 기다릴 거고 좀 늦네라고 생각했다가 계속 기다리다가 안 오면 집에 와볼 거고 기숙사에도 없으니까 대학 간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대학이라도 갔나? 뭐 이런 생각을 아무튼 하다가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책임자한테 보고하고 그게 대표부의 얘기가 들어가고 이제 그 시간이 꽤 흐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시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러고 대사관을 갔죠. 자, 대사관에 그러니까 들어가야지. 나 떨려 이런 거 듣고. 챙겨서 나왔는데 실제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치. 대사관 앞에까지 와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시 쑥 지나서 갔어요. 하고 다시 돌아서서 또 지나갔어요. 그걸 한 10번을 반복하면서 알 것 같아, 진짜. 그때가 슬슬 저녁역이 되었었는데 밝으니까 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많이 어두워졌을 때 한번 지금 들어가 봐야겠다. 옆으로 쪽문으로 많이 일부러 들락달락 거리더라고요. 근데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좀 어두워졌어요. 어떤 직원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창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해서 왠지 또 사실은 탈북하러 왔는데 그게 또 들키는 게 싫은 거예요. 괜히 티날까 봐 짧게 그냥 비자 때문에 왔어요. 그랬어요. 어머.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업무 끝났는데요? 근데 지금 업무 끝났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못 알아듣. 어떡해. 겨우 들어갔는데. 근데 업무가 끝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당황을 해서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혹시 안 되나 하니까 업무가 끝나서 오늘은 안 되고요. 내일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일 몇 시 오면 돼요? 하니까 10시라 그러더라고요. 오전 10시. 오전 10시면 이미 난리 나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잖아요. 탈북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어떤 다른 영권을 말해서 대사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실패한 거죠. 비자라고 하니까 그러지. 나 참나.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단점이야, 봐라. 너무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면 안 된다. 이 친구들처럼 이판사판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잖아. 문을 나왔어요, 다시. 그래서. 나와서. 거기서 또 한 2시간 정도 있었어요. 2시간 정도. 2시간? 문은 안 닫히니까 2시간 정도 뭐 들어가 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있었는데 계시던 여자분이 퇴근하시고 문 닫고 퇴근하시고 문 닫고 사람들이 거기를 찾으러 오면 어떡해. 저녁 10시 많이 늦었기 때문에 북한 외교관들이라든지 친구들이 한국 대사관 주변에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왜냐면 그 한 씨가 없어졌을 때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동원이 되고 외교관들도 동원이 돼서 이렇게 혹시 남한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해서 그 대사관 주변을 감시를 했었거든요. 그걸 아니까 거기에 더 이상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일단 했어? 벗어났어요 거기를. 벗어나서 PC방 그냥 가야 정처 없이 방향 없이 계속 걸었어요. 위험하네. 하여간 오늘 밤은 안 되는 거잖아요. 대사관 문이 닫혔으니까. 아이고. 그 가다가 또 배는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갔어요. 수업 가서 수업을 먹으면서 나름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먹어야지. 아까 얘기하지. 그러니까. 후회는 안 했어요. 아까 얘기할 걸. 탈북을 결심하긴 했는데 그 탈북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다 어려워. 사실은 거기서 계속 있을 계획이었는데 수업 되니까 닫더라고요. 프랑스 근로시간은 아주. 잘 갔네요. 24시 뭐 그런 가게가 있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 일단 또 뭐 나왔죠. 나와서 못 걸어본 파리의 밤거리를 원 없이 걷고 그러다가 전화를 해볼까라고 해서 네네네, 그렇지. 그 영상 한국 대사관 그렇지. 뭐 폰은 이미 버렸으니까 지나가던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폰을 빌렸어요. 그래서 눌렀거든요. 눌렀는데 전화가 이렇게 신호가 가다가 탁 받더라고요. 뭐 인사말 하세요. 뭐 여기 어디 어디입니다 하면서 무슨 영권이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북한 사람인데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손만 이러고 있어. 있다가 그런데 무슨 영권이세요?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은 진짜. 제가 또 예상했던 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줄 걸 예상을 했었는데 영권을 말하라는 거예요. 어머야. 말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막다른 골목이라 정말 입이 열리지 않았는데 탈북하려는데요? 라고 했어요. 드디어. 정적이 흐르다가 뭐 폰에 문제가 생겼는지 갑자기 끊겼어요. 그 차가. 갑자기 끊겼어요. 그 차가. 너무 충격받아서. 핸드폰 주인은 기다리고 있고 그렇지. 뭐 돌려드리고 아이고. 이젠 뭐 전화할 길도 없고 그냥 오늘 밤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엄청 걸었어요. 또 막 몇 시간을 걷다 힘들면 막 공원 의자에 앉아서 이러고 있다가 또 추우면 또 걷고 막 그러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 참겠어서 그냥 그 파리 어떤 길에서 잠깐 앉아서 그냥 한 1시간 반 그렇게 잤어요. 그러다가 첫 시간이 돼서 쇼핑몰 가서 핸드폰 사갖고 계속 재고 재다가 거의 막 5시간이 돼서야 12시쯤 돼서야 전화를 했어요. 또 똑같은 목소리 멘트가 또 나오더라고요. 뭐 어디입니다. 뭐 말씀하시라고 하셔서 제가 근데 뭐 느끼셨는지 갑자기 혹시 어제 밤에 전화하셨던 분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그 탈북을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 어디 계시냐고 지금 안 전화냐고 그래서 안 전화다고 하니까 어디 계신지 알려드리면 찾아가겠다고 데리러 가겠다고 그래서 알려드리고 기다리는데 막 저쪽 길 코너에서 이제 양복 입은 분들이 한 3분 정도가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차를 탔어요. 차를 타서 그분들끼리 또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는데 뭐 다른 거 없었지? 뭐 그냥 들어가도 될까? 뭐 북한 애들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다가
무섭지. 선거여가지고. 자기들도 무섭지. 맞아. 그래가지고 한국 대사관 쪽으로 와서 거의 다 됐을 때 창가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때 자세를 낮춰서 안 보이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낮춰서 대문이 열리고 들어갔어요. 대문 닫히니까 안심되지. 네, 이제는 여기는 안전하니까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됐어. 일단 들어가니까 조금 안심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탈북하고 싶으신 게 맞죠? 그래서 네 하니까. 근데 대한민국이 맞죠? 그러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유럽으로 하게 되면 탈북민이 저는 많아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으로 갈 겁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지장을 거기서 찍었고 일이 되게 잘 풀린 것 같다고. 원래는 저 다음 날 오후에 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매를 했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면 된대요. 갑자기. 직행. 네. 그럼 거기서 그냥 비행장을 갖고 거기서 인천공항까지 왔어요. 이렇게 쉽게? 너무 쉬운데? 얘 어제 했으면 더 빨리 왔잖아. 그러니까. 공항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북한 쪽 인사들이 와서 날 잡으면 어떡하지, 보면 어떡하지란 그런 불안감은 없었어요? 잡힐 거란 불안감은 애초에 탈북을 결심할 때부터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왠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많았는데 결국엔 한국 대사관에 들어갔고 그때부터는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오실 때 우리나라 올 때까지 한 11시간, 2시간 11시간. 걸리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어요. 너무 안도감이 들어서 잤어요 그냥. 그러니까 원래는 어때요? 이렇게 비행기가 딱 타면 저희는 특별한 케이스인 게 저희는 전세기를 타고 480명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이게 과연 한국으로 가는 게 맞을까라는 그런 의심에 또 의심 안 해도 되는 거 자꾸 의심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야, 저거 승무원들이 뭐가 다 빨간 스카프를 들었냐? 저기 북한 아닐까? 막 이런 파란 거 같지 않다? 막 이래서 저 승무원 복이 저 오른쪽 옷 색깔 비슷한 갈색에다가 이렇게 하나원이란 데 갔어요? 네, 갔습니다. 가서 많은 탈북민을 봤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기분이었어요? 탈북민이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갔는데 조사 받는 방에서 이렇게 휴식 시간에 내다 보니까 막 저기서 배구하고 계시고 엄청 많은 거 줄 맞춰서 이제 식사로 가시는데 엄청 많은 거예요. 이렇게 거의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달 그렇게 들어온다. 매달?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그게 너무 쇼킹했어요. 저도 놀랐었는데. 용기를 내서 나오게 된 배경은 뭐세요? 제가 북한에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부모님한테. 네. 근데 뭐 이렇게라도 제가 살아있던 거 혹시 뭐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한테 한 말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항상 죄송하고요, 부모님한테. 평생 죄송할 거고요. 혹시 다시 만날 때 그 사람만 계시면 좋겠어요.